시간은 이제 챕터 8, 제 8장 동사의 종류와 문장 형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학습 참고서에 보면 동사의 종류와 문장 형식을 동사 파트 제일 앞에 이래 내다 보니까, 또 요즘은 명사, 관사, 명사 문법 쪽은 조금 비중이 덜해지다 보니까 대부분 동사 문법을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동사의 종류, 문장 형식을 제 1장에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동사의 종류와 문장 형식이 굉장히 내용도 많으면서, 그리고 좀 복잡하면서 또 좀 난삽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문법을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 좀 그 학습의 어떤 흥미나 의욕을 갖다가 이렇게 좀 떨어뜨리거나 저해하는 어떤 그런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쌤은 일단 제일 뒤로, 제일 뒤가 아니죠. 이 다음에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임무를 주로 하는 부사 파트가 이어지겠지만은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 준동사와 그리고 시제, 태, 조동사, 법 등 다 하고 난 다음에 뒤로 이렇게 빼놓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중복되어서 나오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가장 먼저 동사 문법 시작하면서부터 하면은 뭔가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잡하고 좀 난삽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지금 보면 이제 조금 뭐 상당한 어떤 분량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은 일단 이제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고히 체화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것들, 흔히 이제 동사의 종류와 문장 형식이 있어가지고 실전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을 하고요. 그리고 뭐 잘 시험에 그리 등장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해하지 않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뭘 묻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뭐 앞장에서는 길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보면 처음부터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 문장 형식을 나누지 않고 선생님이 동사의 종류부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를 갖다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문장 형식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문장 형식이 지금은 뭐 과거에는 5형식이 줄이었다가 지금은 뭐 6형식이다, 7형식이다, 뭐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분류된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쌤 생각에는 문장 형식은 간단하게 과거에 뭐 영영사전의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혼비 같은 학자가 쌤도 고등학교 때 혼비 영영사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영영사전을 그렇게 자주 보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같이 영어만 이렇게 뭐 다른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영영사전을 가지고 막 했겠죠. 하지만 수학도 해야 되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국어도 막 외워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막 정말로 이제 조금 우리말 해석으로 영한사전을 찾았을 때 그 의미가 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영영사전을 이렇게 가끔 활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제일 뒤에 보면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요약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7, 8개였는지 32개, 3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장 형식을 혼비가 그렇게 쫙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쌤이 그때 어린 나이도 보기에,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배운단 말이지. 예? 그리고 이거를 다 배우지 않아도 만약에 그 20몇 개나 30몇 개 문장 형식을 갖다가 완전히 숙지하지 않으면 영문 자체가 아예 읽혀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쌤 고등학교 때 생각으로도,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를 해놨지? 문장 형식 이거 다 보던 내용인데 이거는 3형식 쪽으로, 이거는 뭐 4형식이고, 이거는 5형식 문장인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막 나눠놨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거를 갖다가 만약에 숙지를 못한다면은 그게 뭐 설령 4형식이나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그 세부적으로 분리해 놓은 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와 관련된 영문이 읽히지 않는다. 문장이,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사형식으로 다 이해되고, 오형식으로 다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20몇 개씩 분류를 해가 이거를 갖다가 외워야 되느냐, 숙지해야 되느냐. 선생님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오형식만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 학자들은 연구의 어떤 형태라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학문의 어떤 연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하면은 분리할 수 있는 거는 더 세부적으로 분류에 들어가고 또 그걸 갖다 정리해 놓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일반 학습자들이 쫓아가 가지고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칠형식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쌤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칠형식이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 안 봤습니다. 왜? 쌤이 안 봐도, 그럼 뭐 칠형식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영문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오형식은 구닥다리 쓰레기고 칠형식으로 가야 한다 하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도 좀 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뭐 20몇 개씩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가는데 그걸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오형식만으로도 문장은 다 이해되니까는, 쌤이 또 앞에서 조금 길게 잡설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쌤은 오형식에 기초를 해서 그냥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동사의 종류 보겠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쌤이 옛날 영어로드 자유 9반에서 보통 이제 동사 종류하면 뭐로 시작합니까?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분류를 시작하죠. 쌤은 그때 나름 동작동사, 상태동사가 타동사, 자동사에 앞서는 동사의 본연의 개념이다, 본연의 인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동작동사, 상태동사로 먼저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동작동사, 상태동사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형을 갖다가 쭉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을 했죠.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나온 학습서들은 자동사, 타동사에 앞서 가지고 동작동사, 상태동사를 먼저 제시하는 그런 학습서들이 다수 있습니다. 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보다 올바른 올바른 어떤 제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동작동사, 상태동사는 앞에서 우리가 진행형을 할 때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태 문제를 다룰 때도 살짝 했었죠. 그래서 일단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작동사는 일시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빌라를 샀다 하는 그 특정 시점의 일시적 행위고, 요거는 10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갔다 했을 때 이사 간 그 특정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상태동사는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상태동사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다.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다.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다. 지속적인 의미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점까지 이게 변화 없이 일정한 상황이 쭉 계속되는 모습을 지속이라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라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비동사를 진행형에서 봤듯이 비동사조차도 그것이 일시적이면 진행형으로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지속적인 걸 먼저 보면 가장 대표적인 비동사, 그 다음에 소유를 나타내는 have 동사가 있죠. 소유는 앞에 쌤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소유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한번 딱 그것이 확인되면은 일체의 어떤 그게 부가적인 행위, 노력 없이도 그대로 그 소유권이 사라질 때까지 뭐 양도를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사라질 때까지는 그냥 쭉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태동사의 대표적인 거다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have 동사도 뭐다? 이거 일시적일 때는 진행형을 쓴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때 have dinner는 또 살짝 동작의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죠. 이게 쭉 소유같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이 되면은 딱 끝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또 대표적인 stance가 있죠. stance. 이것도 어떤 상태에 이렇게 쓰가 있다. 이래요.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쓰가 있다면 이 녀석은 뿌리가 뽑혀가지고 날아가거나 잘려나갈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속 쓰가 있죠. 몇백 년 먹은 고목나무를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뭔가 변함없는 어떤 상태로 있는 모습은 stands다. 그래서 the villa stands on a hill 하니까 빌라는 언덕 위에 서 있어.
철거될 때까지 혹은 뭐 파괴될 때까지는 일정한 모습으로 쭉 유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standing도 이게 일시적일 때는 역시 진행형으로 쓰고 있다. So she's standing in the doorway. doorway에 지금 쓰가 있는 중이다. 그녀가 뭐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이게 쓰가 있는 거 아니겠죠. 그죠? 일시적으로 뭐 좀 문을 가로막고 쓰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시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다 이 말이고, 요 밑에도 보면 live가 보통은 난 서울에 살아 이러면은 지금 내가 부산에 와 있더라도 내 주소지가 서울이고 집이 서울에 있고, 그죠? 주거지죠. 거주지죠. 이 때문에 하나의 팩트로서 표현한 하나의 지속적인 상태음인데, 밑에 보면 the married couple, 그 부부는 are living 진행을 쓰고 있죠. 일시적이다 이 말이죠. apart now, 지금은 잠시 별거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부부는 한 집안에서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별거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게 결혼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진행을 쓰고 있다라는 거. 자, 진행형과 관련해서 동작 상태를 다시 한번 살짝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동작 동사 상태 동사는 진행과 관련해서 문법을 의미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라 하면요, 자동사, 타동사는 그걸 갖다가 형태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이 수리 앞에서 공부한 거 하나 나아가면은 수동태에서 수동태 하면은 곧바로 뭐다? 타동사가 같이 탁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각각 전부 다 동일한 동사를 갖다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동사 run, 뒤에 run 타동사 나옵니다. become, 여기 become입니다. become이 자동사인데 뒤에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 나옵니다. make가 지금 자동사인데 make는 오히려 자동사가 더 중요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뭘 만들다라고 타동사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역시 뒤에 타동사 make가 나오고요. 여기는 sell이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sell이 보통 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동사인데 이건 자동사입니다. 이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팍 생각나야 됩니까? 소위 말한 중간태. 그리고 live도 일반적으로 살다 앞에, 그죠? 자동사인데 보면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boy runs very fast. 하나 팩트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 꼬맹이는 굉장히 빨리 달려. 여기 이제 become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e father를 보호로 취하면서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의 이형식 동사죠.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유의해야 됩니다. 요거 make, she will make a good wife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는 become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ecome을 집어넣으면 뜻은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근데 왜 make를 쓸까라는 거를 또 살짝 좀 이해하고 가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make A, B를 했죠. A, 뭡니까? B를 가지고 소재니까 A를 만들다 이래 돼서 make a, 뭐 그대로 할까요? lawyer over his son 이렇게 하면은 그의 아들을 변호사로 혹은 법률가로 만들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구조인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게 make herself 아니 거꾸로 쌤도 이렇게 살짝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make a good lawyer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게 over herself의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훌륭한 변호사로 만든다 이래 되니까 그냥 뭐가 된다라는 단순한 의미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녀의 어떤 자질, 능력, 노력 등으로 봤을 때 그녀는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make 자체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살려보면은 그녀는 뭔가 지금 자질, 능력, 노력하는 걸로 봐서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 같아. 이런데
여기다가 또 make herself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make 뭐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가지고 뭐로 만들다 할 때 이런 식의 소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인물이 되다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근데 뭐 그냥 무슨 사물을 가지고 뭘 만들다, 뭐가 뭐를 되게 하다, 사역적인 의미, 그런 의미일 때는 저런 형식으로 주로 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make가 나오면은 특히 이 문장을 하나 그냥 외워두는 겁니다. 쌤 또 이제 별표를 딱 치죠. 별표를 좀 크게 딱 굵게 치는 거는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She will make a good lawyer 혹은 she will make a good wife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녀는 훌륭한 현모양처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주어인 그녀의 어떤 성품, 자질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lling은 보면 the ticket was selling, 지금 팔리고 있다 이 말인데, 요때도 느낌이 티켓 자체가 지금 여기 뭐 $10라 그러면 장당 $10에 이건 수치입니다.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at를 쓰고요. 그래서 장당 $10에 팔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뉘앙스가 이게 가격이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높다면은 그 티켓이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뭐 $100짜리가 $10짜리에 팔리고 있다라면은 정반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가격에 대한 평가가 높든 낮든 어쨌든 이 티켓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스스로 $10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태의 성질을 가지고요. 다음 이제 he lived, 살았는데 up to, 요건 최대입니다. 최대 값을 보통 나타냅니다. up to. 그래서 그거는 90살까지 살았다 이래 됩니다. 저 up to가 뭐 최대라는 거는 이게 to가 정도고요. 이 up이 결국 이렇게 물을 부으면 끝까지 올라갈 때 꽉 찼을 때 찰만자, 여기까지가 up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도가 여기까지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90세까지 살았다. 전부 다 이제 자동사죠. 그럼 run, become, make, sell, live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자 이 말이죠. 자, 지금 앞에서도 많이 했죠. run, 무엇을 경영하다, 운영하다, 그죠? 타동사로 run a banker 할 때처럼 this shop. 자, 그녀는 이 가게를 3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래 되죠. 현재 완료 진행의 의미고요.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become. 앞에서 she will make a good wife나 she will make a good doctor, he will make a good doctor와 같이 이 문장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that color really becomes 했는데 이게 그냥 보통 한 단어로 쓰는 fit입니다. fit. 어디에 잘 어울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앞에 쌤이 한번 예문을 몇 번 이야기했죠. 외우라고 했죠. Such a meanness does not become a man of his means라고 했죠. 그죠? 지금 쌤이 하듯이 그냥 팍 나와야 됩니다. Such meanness does not become a man of his. 그냥 이렇게 두루룩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울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하니까 보통 이제 이게 페이크로 뭐가 옵니까? with 같은 것들 이런 게 옵니다. 혹은 to 이런 게 옵니다. 오면 안 됩니다. 동사의 종류에서 시험에 빈도가 제법 되는 동사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도대체 뭐 문장이 왜 이리 엉터리야 이런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become 요거하고 become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become of가 있습니다. become of. 이때도 이게 살짝 소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고요. 자, 이때는 이제 당연히 뭡니까? make a suggestion이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고요. 다음에 이제 이 티켓을 파는 적극적인 행위 주체가 나타나니까 티켓이 이제 목적으로 오니까 당연히 티켓을 팔다라는 뭡니까? 타동사가 되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이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은 뭐 굳이 생각 안 하고 지나가도 이 문장을 갖다가 이해 못하는 건 없겠죠. 근데 이 문장은 혹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 태와 관련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뭡니까? live a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관사 live a happy life.
live a 혹은 die a miserable 혹은 unhappy death 이런 식으로 동사가 그 동사의 명사형을 다시 목적으로 취하는 소위 말하는 동적 목적, 동적 같은 녀석을 갖다가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he lived happily 혹은 he died miserably 이렇게 동사 플러스 부사로 쓰지 않는 것은 명사를 사용한 표현이 훨씬 더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이미지로서 탁 전달한다 그랬죠. 이 때문에 단순히 동사 부사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 인식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여운이나 이미지를 갖다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부사는 그냥 화자가 일방적으로 탁 던져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는 뭔가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묘사적 어떤 수식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적 목적어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live, life, die, or death 이 정도만 하고 있어도요 같이 이렇게 똑같은 동사가 같은 녀석 명사를 갖다 목적으로 취했네 할 때 이것만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굳이 다 외우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딱 봤을 때 동적 목적어 표현이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를 하면서 자동사는 물론 스스로 부사, 보호를 취하지 않고 완전한 문장을 형성하는 일형식 문장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형식, 그죠? 보호를 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데 목적어는 모든 문장 형식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이 다 개입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격 보호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은 이 내용 역시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좀 소홀히 하고 지나가다가 실전에서 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덜컹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명사, 형용사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죠. 물론 전치사나 이런 거 다 올 수 있습니다. 부사도 그냥 보호 자리에 오면 그 보호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전통 영문법에 따르면 보호는 일반적으로 명사와 그리고 형용사 이 두 가지로 쓰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뭡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뭐하고 부사적으로 해석될 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이게 창백하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하니까 우리말 해석으로는 창백하게 부사 같으니까 pale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뭐 쌤이 막 여러 가지로 강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전치사 일반적으로 오버가 옵니다. 전치사 O 플러스 명사로 이어지는 이건 명사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O 플러스 보통 추상명사를 합니다. 추상명사는 형용사 구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대부분 설명이 되죠. 근데 꼭 추상명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추상명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때 오버는 말 그대로 소유의 의미고요. 소유, 보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구성요소 이래 됩니다. 구성요소. 그리고 이게 좀 본질적이다 이래 되는데 이건 나중에 뭐 또 조금 이해가 모자라는 분들은 이 인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쌤 설명하는 내용이나 제시원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결과고요. 인하고 오버는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고 이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는 이 본질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What is composed of hydrogen and oxygen 이랬죠. of 그래서 H2 수소와 산소를 이루어졌던데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물이라는 water라는 성질 자체가 파괴돼 버리죠. 그죠? 따라서 이것들이 구성 요소이자 물을 갖다가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이제 내용에서 나오는 실체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of 플러스 주상명사일 때 of는 소유 보유 의미로서 보호를 주로 겁니다. 그래서 the man is of great wisdom 했을 때 of가 만약에 떨어져 나가버리면 the man이 great wisdom이라는 지혜와 동일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위에는 그녀가 관사가 옴으로써 미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단한 미인이다라고, 그녀는 곧 미인이라고 실체가 이렇게 동일체로서 딱 부합을 하지만 이때 of가 딱 빠져버리면 the man is great wisdom 해가지고 의미적으로 전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of를 쓰면서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데요. 이때 실제로 이게 보면 has 의미입니다. have 의미. 즉,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데 great wisdom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또 현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fact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of가 오는 경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뒤에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he food smells. 자, garlic 비슷합니다. garlic 마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보면은 음식에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 뭐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맞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격 보호의 문법적인 관계를 갖다가 이해를 해보면요, 주어 있고 보호라는 여기에 비동사의 의미를 딱 집어이었을 때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형용사가 되든 명사가 되든, 여기는 she는 great beauty고 그녀의 face, 얼굴은 was pale, 그죠? 이 과거니까 비동사를 딱 이어보면은 딱 합동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주어와 그것을 설명하는 보호가 어쨌든 일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근데 밑에 보면은 of를 딱 빼버리니까 명사인데 의미적으로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of를 넣어서 형용사구로 표현해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비슷한 게 he's a man of great means 했을 때 이때 means는 재산이라 그랬죠. 재산. 이게 꼭 추상명사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of he's a man, 이때는 이제 man을 갖다가 이렇게 수식을 하죠. 이 전체가 저기는 보호로 써 있고 여기는 수식을 하죠. 그죠? 이게 똑같은 소위의 of이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저거는 서술, 이거는 수식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who is라고 그냥 한번 넣어보십시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The man is of great wisdom이나 he's a man who is of great means나 똑같은 구조로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게 이런 의미가 지금 표현이 안 되니까 수식이 되고 여기는 비동사로서의 어떤 보호로 그냥 서술적 의미가 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다시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와 그 실질적인 보호가 어쨌든 비동사로 그 동사를 대체했을 때 의미가 딱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랬죠? smells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푸시 이게 이제 불완전 자동사니까요. 이렇게 놓고 딱 놓고 보니까 the food is garlic. 그 음식이 마늘이야. 마늘 냄새가 난다 했을 뿐인데 지금 이대로 딱 표현을 하면 그 음식이 마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곧 대단한 지혜라고 하는 의미적으로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돼야 될까요? 마늘 냄새가 나는 거는 이 음식에 마늘이라는 성분을 갖다가 갖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다라는 구성의 of를 딱 쓰면은 어떻게 된다? The food smells of garlic.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성분이 이 of하고 똑같죠.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지금 칠판이 뭐 혹시 the boat 똑같이 해볼까요? smells paint
페인트 냄새가 나. 이 칠판이 페인트입니까? 아니죠. 저 칠판이 페인트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 냄새가 난다니까 이게 of입니다. of.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look in 뭐 good shape 이런 식의 또 in이 오는 경우도 뒤에 나올 겁니다. 이때도 이렇게 해가 you look in good shape 했을 때 요렇게 in을 빼버리면 너가 그냥 훌륭한 모습이다. 어쨌든 이것은 사람의 실체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이 옴으로써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체다. in이 이게 외형 플러스 내용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의사원 내주에서 선생님이 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This food smells of garlic은 그냥 외우십시오. 이 문장은. 이 문장 하나를 외우고 있으면 주격보와 관련된 모든 문법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왜? 비동사로 대체했을 때 의미적으로 딱 동일체로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아닐 때는 이걸 형용사구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형용사구로 만들 때는 적절한 전치사 over, in 이런 것들을 써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의 형용사 구로 보로 만들어 써야 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g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이제 보호로서 이렇게 ing와 pp 두 개가 다 쓸 수 있는데요. 뭐 교재에서는 분사 구문이라 했을 겁니다. 근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어쨌든 접속사가 이렇게 개입되는 독립된 어떤 한 단위로서 어떤 부사구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요. 그냥 이때는 분사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정사구, 동명사구 같이 she came 했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왔다? crying bitterly. 동시, 기준 시점과 동시라는 거는 뭐 여러분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일시적 동작이고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때는 he should remain buried. 수동이죠. 그죠? 보호로 상태를 나타낸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ing와 pp는 앞에 태할 때 많이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쌤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진행형이나 이런 수동형이나 또 뭐 have gone 이거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비동사 다음에 ing, 비동사 다음에 pp가 왔을 때 이것이 도대체 몇 형식이냐? 쌤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고등학교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비동사가 오고 보호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형식이다. 이것도 이게 비동사고 이게 보호니까 이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진행형을 만드는 비동사, 수동형을 만드는 비동사, 완료형을 만드는 have 동사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조동사라 그랬죠? 조동사고 뒤에 나오는 각각의 분사들이 본동사입니다. 그러면 I can do it 했을 때 이게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이죠. 그죠? 아니 3형식이죠. 그죠? 목적어니.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뭡니까? 1형식입니다. 이것도 1형식이고요. 이것도 1형식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5형식적 분류에서 앞에 혼비 이야기를 했지만 혼비도 이런 것들을 다 조동사로 설명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나오는 코빌트 영영사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비동사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조동사로서 기능하는 비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저기 나오는 비동사와 have 동사는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조동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행, 수동, 또 완료를 이끄는 조동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조동사로 다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1형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보호입니다. 의사보호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의사보호를 하냐면은
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complementary 해가지고 보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로 나왔을 때 이 문장 전체가 뭔가 이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he seems 아까 했듯이 he turned 여기까지는 그는 보이는데 그는 뭐 변했는데 모르죠. 뒤에 불완전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ale 등등의 형용사를 보호로 씀으로써 문장 전체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호라는 것은 보호 앞까지 잘라봤을 때 앞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보충해준다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died 그리고 he returned home 했을 때 전혀 문장이 불완전하지 않죠. 그 죽었고 그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죠. 이럴 때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여기는 형용사죠. 형용사나 명사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 의미를 갖다가 좀 더 풍성하게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드는 기능은 아니지만 뭔가 하는 꼬라지가 모습이 보호하고 비슷하다. 즉 he is fail, he was fail이라고 비동사를 딱 이었을 때 되죠. 그죠? 그러면 he died 했는데 he was young이죠. 그죠? 죽었을 때 그는 젊었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는 백만장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he was young, he was a millionaire 이 구조가 그대로 성립이 되니까 보호로서 취급했다 이래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뭐 추가 보호 지금 여기서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 추가 보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하면 1시간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he died when he was young 뭐 이런 구조가 되든지 아니면 he was young when he died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될 때 he died 하고요. 그리고 when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해버리고 나면 when young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제 부사의 어떤 어순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when young 하지 않고 이걸 빼버려도 이게 시간을 때를 나타낸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he died young 빼고 young 이렇게 썼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밑에는 마찬가지고요. he was young when he died 이랬듯이. 그러니까 지금 그가 죽었을 때 역시 시간 빼고 하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뒤에 갖다 붙였다 했는데 뭐 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When he returned home, he was a millionaire. 똑같은 구조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유사보호라 한다 이래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보호 사건과 관련해서 쌤이 뭐 설명한 그때 제시한 어떤 예문 중에 지금 하나들인데 he arrived an hour late 할 때 이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부사입니다. 여기 safe and sound도 부사입니다. 부사.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면은 이 an hour late는 이거는 이론에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느 누구나 다 부사라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해보면은 when he arrived, he was an hour late라고 위에 구조로 그대로 딱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게 마치 유사보호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부사입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여기서는 설명 안 합니다. upper final 이거는 쌤이 한번 파일을 어떻게 뭐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근데 upper final 끝에 시작 제 2강입니다. 2강 2강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는 부사고요. 그리고 safe and sound 이것도 실질적 부사입니다. 이것도 when they finally returned home, they were safe and sound 하니까 딱 위에 구조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지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요거는 부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적보호입니다. 목적보호는 목적어와 보호 사이의 관계가 주어와 주격보호의 관계를 이룬다 이래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 that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쌤이 어떤 로직으로 갈 때는 이게 뭐 넥서스 구조다 그러죠. 넥서스 구조다 하는데 뭐 이런 용어는 필요 없고요. 이 that의 의미상의 주어가 힘이라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이 wide open의 의미상의 주어가 the door라는 걸 알면 됩니다. 주어 수로 관계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영문은 주어 수로, 주어 동사, 주어 수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가는 구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수식어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들이 좀 개입하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이 녀석은 좀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막 좀 도치되고, 그리고 뭐 평행구조라든지 비교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명사와 관련한 구체화 추상, 전체 개체, 뭐 이런 몇 가지 원리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목적보호는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주어동사, 주어술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때 wide는 앞에서 봤듯이 부사입니다. 부사. widely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자체는 이미 넓다라는 폭을 딱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narrow의 반대로 wide, 넓게 활짝 열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열어 제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보호로 오는 것들 중에 많이 했죠. 자, 부정사가 오는 경우,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 그리고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 이때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래야 되는 거죠. 역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래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돌아갔으면 볼까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이게 부사다라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니고 어디 갔습니까? 요 become 동사, 그리고 앞에 나오는 make 동사, 그 다음에 주격 보호에서 요 of의 용법. This food smells garlic이 아니고 smells of garlic. 이렇게 하면.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관련 문법 내용을 가지고 보다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